평생 일해도 서울의 100억 아파트 한 채 살 수 없는 현실 솔직히 숨이 막히시죠? 그런데 대다수가 절망하며 고개를 돌리는 지금 대한민국 부자들은 조용히 짐을 싸고 있습니다. 수십 년간 우리를 지배해온 부동산 신화가 소리 없이 무너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지금 우리가 모르는 새로운 문으로 막대한 부를 옮기고 있습니다. 2016년 돈의 흐름이 완전히 뒤바뀌는 이 거대한 변곡점에서 가반은 무엇을 보셔야 할까요? 오늘 여러분의 10년을 앞당겨줄 보이지 않는 부의 지도를 지금 바로 펼쳐보겠습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요? 우리가 월급 명세서를 보며 한숨을 내쉬고 물가 오르는 소리에 가슴 졸이는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100억짜리 집을 마치 쇼핑하듯 사들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건 그들만의 리그라고 치부해버리지만 진짜 소름 돋는 사실은 우리가 세상을 너무나 좁은 시야로 보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자, 이제 그 비밀의 문을 여는 열쇠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최신 데이터 KB 2025 한국 부자 보고서입니다. 이 보고서의 행간을 읽어보면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이 땅의 현실이 얼마나 섬뜩하게 변하고 있는지 적나라하게 보입니다. 데이터를 한번 보시죠. 보고서 기준 2025년에는 부동산을 제외한 순수 금융자산만 10억 원 이상 보유한 부자가 대한민국에 무려 47만 6천 명입니다. 2024년 46만 1천 명에서 불과 1년 만에 1만 5천 명이 늘어났습니다. 47만 6천 명, 숫자로만 들으니 감이 잘 안 오시죠? 이렇게 상상해보세요. 인구 40만 명 이상의 도시, 예를 들어 전주시나 포항시의 모든 시민이 통장에 현금 10억 원 이상을 가진 부자라고 가정해보는 겁니다. 도시 전체가 부자들로 가득 찬 셈이죠. 이게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보이지 않는 현실입니다. 더 놀라운 건 이들이 보유한 총 금융자산의 규모입니다. 무려 3,066조 원입니다. 국가 예산과 비교해도 압도적인 이천문학적인 돈이 단 1%도 안 되는 사람들의 손에 쥐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은 따로 있습니다. 부자들 사이에서도 부의 양극화가 무서운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보고서는 부자를 세 그룹으로 나눕니다. 금융자산 10억에서 100억 사이의 자산가, 100억에서 300억 사이의 고자산가, 그리고 300억 원을 훌쩍 넘는 초고자산가. 여기서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이 셋 중에 지난 1년간 가장 빠르게 성장한 그룹은 어디였을까요? 상식적으로는 가장 비중이 큰 10억에서 100억 사이일 것 같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입니다. 바로 최상위 포식자인 초고자산가 그룹의 증가 속도가 다른 그룹보다 압도적으로 빨랐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보통의 부자가 걷고 있을 때 초보자들은 상상할 수 없는 속도로 마치 제트기를 탄 것처럼 더 멀리 날아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대한민국 부의 지도는 지금 이 순간에도 완전히 새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누가 저 수백억짜리 아파트를 살까 의문이 드셨나요? 이제 답이 보이실 겁니다. 우리가 존재조차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던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이 보이지 않는 부자들. 그들이 지금 한국 경제의 판도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가장 근본적인 의문이 생깁니다. 이들은 도대체 어떻게 이 막대한 부를 쌓았을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 2026년을 앞둔 지금 이들의 거대한 돈줄은 과연 어디를 향하고 있을까요? 여전히 아파트 등기부 등본에 집착하고 있을까요? 천만에요. 그들은 이미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전혀 다른 곳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들이 냄새를 맡은 새로운 기회는 도대체 어디에 숨어 있는 걸까요? 우리가 보지 못한 그들의 다음 행선지를 추적해봐야 합니다. 부동산 불패라는 말 아마 정말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으셨을 겁니다. 강남 아파트 한 채만 있으면 평생 먹고 산다는 그 신화 말입니다. 수십 년간 대한민국 사회를 지배해온 이 불변의 공식이 지금 부의 최전선에 있는 초고자산가들에 의해 가장 먼저 폐기되고 있다면 어떨까요? 실제로 데이터를 보면 아주 충격적인 변화가 감지됩니다. 한때 부자들의 자산 포트폴리오에서 70%를 넘나들던
부동산 비중이 이제는 절반 수준인 54%까지 내려왔습니다. 수십 년간 굳건했던 부의 성벽에 거대한 균열이 가기 시작한 거죠.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이 거대한 지각 변동 뒤에는 두 가지 강력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금이라는 아주 높은 장벽입니다. 과거에는 여러 채의 집을 사서 임대 수익과 시세 차익을 동시에 누리는 게 정석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다주택자에게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는 그야말로 징벌적인 수준입니다. 정부가 사실상 부동산을 통한 추가적인 부의 증식을 막아버린 셈입니다. 똘똘한 한 채는 버틸 수 있을지 몰라도 문어발식 투자의 시대는 완전히 끝났다는 명확한 신호죠. 두 번째는 더 무서운 이유, 바로 리스크입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의 가장 큰 뇌관은 부동산 PF, 즉 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실 문제입니다. 쉽게 말해 아파트를 짓기 위해 건설사들이 빌린 천문학적인 돈이 금리가 오르고 분양이 안 되면서 거대한 시한폭탄으로 변해버린 겁니다. 이게 터지면 건설사는 물론 돈을 빌려준 금융사까지 연쇄적으로 무너질 수 있습니다. 부자들은 누구보다 먼저 이 폭탄의 초침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더 이상 부동산이 과거처럼 안전하고 무조건적인 고수익을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은 겁니다. 그런데 왜 대다수의 사람들은 여전히 부동산에 미련을 버리지 못할까요? 그건 우리뇌에 깊이 각인된 가시적 안전에 대한 집착 때문입니다. 인류는 선사시대부터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땅과 동굴을 소유해야만 생존할 수 있다고 믿어왔습니다. 이 본능이 현대에 와서 부동산 집착으로 나타나는 거죠. 반면 주식이나 AI 인프라 같은 자산은 눈에 보이지 않기에 왠지 가짜처럼 느껴지고 불안합니다. 하지만 진짜 부자들은 이 본능을 극복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스자 산업혁명 시대에 진짜 자산은 땅에 고정된 건물이 아니라 빛의 속도로 이동하는 정보와 유동성이라는 사실을요. 건물을 지키느라 발이 묶여있는 동안 세상은 이미 저 멀리 가버리고 있다는 걸 그들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주 잔인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직시해야 할 진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 경제 시스템 안에서 당신이 짊어진 부채는 곧 누군가의 자산이라는 사실입니다. 당신이 30년 할부로 집을 사고 매달 꼬박꼬박 이자를 낼 때 그 돈은 결국 금융 시스템을 거쳐 상위 1%의 주머니로 흘러들어갑니다. 당신이 대출 원금을 갚기 위해 잠을 줄여가며 일하는 동안 누군가는 당신이 낸 이자로 자산을 더 불립니다. 당신의 절박한 노동이 그들에게는 아주 안정적인 수익원이 되는 셈이죠. 특히 정부가 돈을 풀어 물가가 오를 때 당신의 월급 가치는 떨어지지만 그들이 가진 자산 가치는 폭등합니다. 결국 당신의 부채가 그들의 부를 더 견고하게 만드는 먹잇감 역할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굴레를 끊으려면 내가 지금 누구를 위해 돈을 벌고 있는지 냉정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무분별한 대출로 시스템의 노예가 되어 부동산 신화에 매달리는 시대는 이제 끝났습니다. 부자들은 이미 그 성벽을 넘어 더 드넓은 바다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그들이 보고 있는 진짜 부의 방향을 바라봐야 할 때입니다. 자, 그럼 부동산이라는 거대한 저수지에서 빠져나온 그 똑똑한 돈들은 도대체 어디로 향하고 있을까요? 그들이 금고에 돈을 쌓아두고 있을까요? 천만에요. 돈은 잠들지 않습니다. 그저 더 유망하고 더 안전하며 더 큰 수익을 줄 수 있는 곳으로 쉼없이 옮겨갈 뿐입니다. 보고서는 부자들에게 직접 물었습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가장 유망한 투자처는 어디입니까? 놀랍게도 단기, 중장기 모두에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한 답변이 있었습니다. 바로 주식입니다. 구체적인 수치를 보면 이 흐름이 얼마나 거대한지 실감할 수 있습니다. 단기 유망 투자처로 주식을 꼽은 비율이 55%, 중장기도 50%에 육박합니다. 부동산, 금, 가상자산을 모두 합친 것보다 훨씬 높은 수치죠. 이것은 단순히 일시적인 유행이 아닙니다. 부의 흐름이 부동산이라는 좁고 정체된
고인물에서 주식과 금융자산이라는 드넓은 바다로 옮겨가는 거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입니다. 부자들은 이제 아파트 등기부 등본에 집착하는 대신 엔비디아나 삼성전자의 주주 명부에 자신의 이름을 올리는 것이 훨씬 현명하다고 판단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부동산은 사고 파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세금 부담도 크지만 주식은 전 세계의 성장 동력에 즉각적으로 올라탈 수 있는 유동성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가 지금 목격하고 있는 AI와 반도체 혁명은 단순한 테마주 열풍이 아닙니다. 이건 인류의 삶을 송두리째 바꿀 거대한 대양입니다. 부자들은 단순히 주식 숫자를 늘리는 게 아니라 인류의 문명이 나아갈 미래의 지분을 미리 사모으고 있는 겁니다. 과거의 부가 땅이라는 물리적 공간에 갇혀 있었다면 2026년의 부는 빛의 속도로 움직이는 기술과 데이터 속에 존재합니다. 똑똑한 돈들은 이미 그 바다에 배를 띄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아주 희망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인류 역사를 통틀어 부자가 되는 길은 늘 소수에게만 허락된 좁고 험한 길이었습니다. 봉건 시대에는 영주가 되어 땅을 가져야 했고 산업화 시대에는 거대한 자본으로 공장을 세워야 했습니다. 평범한 사람이 그 장벽을 넘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죠. 하지만 지금 우리가 마주한 AI와 디지털 자산의 시대는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부의 민주화를 불러왔습니다. 이제는 강남의 대지주나 지방의 평범한 직장인이나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스마트폰으로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보고 전 세계의 경제 뉴스를 접합니다. 정보의 격차가 사라지고 있는 겁니다. 과거에는 자본이 곧 권력이었지만 지금은 정보를 거르는 힘과 통찰력이 곧 자본이 되는 시대로 변했습니다. 이제는 거대한 공장을 짓지 않아도 단 한 대의 노트북과 혁신적인 아이디어만 있다면 전 세계를 상대로 사업을 하고 부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자수성가형 부자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진짜 이유입니다. 부의 문턱이 낮아진 게 아니라 부를 창출하는 도구가 우리 모두의 손에 쥐어진 셈입니다. 하지만 기회가 모두에게 열려 있다고 해서 모두가 부자가 되는 건 아닙니다. 자본의 장벽이 사라진 자리에 지식의 장벽과 실행의 장벽이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주식을 살 수 있고 누구나 AI를 공부할 수 있지만 누구나 끝까지 공부하고 시장의 소음을 견뎌내지는 못합니다. 결국 지금 이 시대의 부는 물려받은 땅의 크기가 아니라 당신이 가진 지식의 깊이와 그 지식을 수익으로 연결하는 시스템 구축 능력에서 결정됩니다. 과거의 부자들이 소유권으로 성벽을 쌓았다면 새로운 부자들은 통찰력으로 지도를 그립니다. 이제 당신의 손에 쥐어진 그 스마트폰과 인터넷이라는 도구를 어떻게 쓸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누군가에게는 그저 시간을 죽이는 장난감이겠지만 깨어있는 당신에게는 부의 바다로 나아가는 가장 강력한 함선이 될 것입니다. 부의 민주화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 기회를 내 것으로 만드는 건 이제 온전히 당신의 몫입니다. 누가 저 수백억짜리 아파트를 살까? 어떻게 저런 막대한 부를 쌓았을까? 솔직히 우리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는 상속일 겁니다. 결국 금수저는 못 이겨. 부모 잘 만난 사람들의 리그야. 어쩌면 대한민국 사회의 냉정한 현실을 담고 있는 말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말이죠. 만약 이 생각이 완전히 틀렸다면 어떨까요?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믿어왔던 부의 공식이 정면으로 반박당하고 있다면요? 놀랍게도 2025 한국 부자 보고서가 보여주는 데이터는 우리의 통념을 완전히 뒤엎습니다. 부자들에게 직접 물었습니다. 당신의 부를 쌓는데 가장 크게 기여한 원천은 무엇입니까? 1위가 상속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압도적인 1위는 바로 사업 소득이었습니다. 전체의 34.5%를 차지하죠. 그럼 상속은요? 고작 16.5%에 불과해 4위에 그쳤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상속이라는 전통적인 부의 대물림 공식만으로는 더 이상 지금의 부자들을 설명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신의 아이디어와 노동력, 그리고 투자 실력으로 바닥에서부터 부를 쌓아 올리는 자수성가형 부자의 약진이 뚜렷한 트렌드가 되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이건 그동안 나는 배경이 없어서 안 돼. 라고 말하며 제자리에 머물렀던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아주 매운 팩트 폭격이자 변명의 여지를 없애버리는 현실의 거대한 파도와 같습니다. 자, 자수성가형 부자가 늘어난다는 소식에 가슴이 뛰시나요? 나도 할 수 있겠다는 희망이 생기시나요? 당장 사표를 던지고 창업을 하거나 주식에 올인하고 싶으실 겁니다. 하지만 만약 그렇다면 잠시 멈추셔야 합니다. 지금 당신은 성공한 사람들의 화려한 무대만 보고 그 무대 아래에 쌓여있는 수많은 실패의 잔해를 보지 못하는 아주 위험한 착각에 빠져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혹시 생존 편향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2차 세계대전 당시 전투를 마치고 돌아온 폭격기들을 분석해보니 날개와 둥체에 총알 자국이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모 때는 그 부분을 더 튼튼하게 보강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죠. 그때 통계학자 아브라함 발드가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총알을 맞지 않은 곳을 보강해야 합니다. 왜일까요? 간단합니다. 엔진이나 조종석에 총을 맞은 비행기는 아예 돌아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데이터에는 아예 포함되지 않았던 거죠. 사업과 투자의 세계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스티브 잡스나 일론 머스크의 성공 신화는 수천 번 듣지만 그들처럼 도전했다가 실패하고 파산한 수백만 명의 이야기는 듣지 못합니다. 단타 투자로 수백억을 벌었다는 전설적인 트레이더의 이야기에 열광하지만 똑같은 방식으로 전 재산을 잃고 시장에서 사라진 투자자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살아남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창업한 기업이 5년 뒤까지 살아남을 확률은 30%가 채 되지 않습니다. 10치아의 10개 중 7개는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성공한 부자들은 누구보다 이 실패의 무서움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 공격적으로 투자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입니다. 그들의 최우선 목표는 수익 창출이 아닌 가치 보존, 즉 잃지 않는 투자를 하는 겁니다. 워런 버핏이 말했죠. 제1원칙, 절대로 돈을 잃지 마라. 제2원칙, 큰 번째 원칙을 절대 잊지 마라.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야 합니다. 왜 우리는 누군가의 성공을 보며 기뻐하기보다 시스템의 불공정함을 먼저 논할까요? 왜 세상은 부자들에게만 유리하게 돌아가는 것처럼 느껴질까요? 사실 우리가 느끼는 그 분노의 이면에는 심리적 거울의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성공한 이들을 보며 상속이나 운을 먼저 떠올림으로써 내가 지금 부자가 되지 못한 정당한 핑계를 찾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피해자 의식이라는 왜곡된 거울입니다. 이 거울을 이제 깨버려야 합니다. 제가 만난 진짜 부자들은 세상이 왜 이렇게 불공평해? 라고 묻지 않습니다. 대신 이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지? 내가 여기서 활용할 수 있는 도구는 뭐지? 라고 묻습니다. 불을 담는 그릇은 남 탓을 하는 입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냉정하게 현실을 분석하는 머리와 행동하는 손에서 만들어집니다. 부자들의 지갑을 시기하는데 에너지를 쓰지 마세요. 대신 그들의 사고방식을 훔치세요. 내 삶의 책임이 오롯이 나에게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비로소 부의 게임에 참여할 수 있는 진짜 자격이 주어집니다. 당신이 가진 거울이 남을 탓하는 도구가 아니라 나를 돌아보는 도구가 될 때 비로소 부의 문이 열리기 시작할 겁니다. 당신의 그릇이 준비되어 있다면 부는 언젠가 반드시 당신을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길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부자가 되는 핵심 경로는 결국 사업과 투자로 모아지는군요. 듣기만 해도 가슴이 뛰는 이야기입니다. 나도 할 수 있겠다는 희망이 생기죠. 하지만 무턱대고 뛰어들기 전에 우리는 아주 냉정하고 현실적인 로드맵을 먼저 그려봐야 합니다. 부자가 되는 건 막연한 꿈이 아니라
철저히 계산 가능한 수학의 문제니까요. 제가 직접 계산기를 두드려 봤습니다. 우리가 부의 게임에 참여하기 위한 최소한의 티켓, 종자돈 5억 원을 평범한 직장인이 과연 만들 수 있을까요? 가능하다면 그 현실적인 로드맵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단계별로 어떤 마법이 일어나는지 여러분의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가장 현실적인 첫 번째 단계, 월 100만 원 저축입니다. 사회 초년생이거나 외벌이 가정이라면 사실 매달 100만 원을 떼어놓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사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 참아가며 이 돈을 매달 연 8% 수익률의 상품에 꼬박꼬박 넣는다고 가정해봅시다. 5억을 모으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무려 18년 6개월이 걸립니다. 약 20년 가까운 세월이 필요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30세에 이 여정을 시작했다면 5억을 손에 쥐는 순간 당신은 이미 50살을 바라보고 있을 겁니다. 너무 까마득하지 않나요? 가장 빛나는 청춘을 오로지 인내심 하나로만 버티기엔 18년은 너무나도 긴 시간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이 이 구간에서 이번 생은 틀렸구나 하고 포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야 합니다. 바로 가속도의 경로입니다. 여기서부터 진짜 마법이 시작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월급 외에 딱 100만 원의 추가 소득을 더 만든다면 어떻게 될까요? 거창하게 회사를 차리라는 게 아닙니다. 블로그, 유튜브, 전자책, 주말 알바, 혹은 여러분의 전문성을 살린 외주 작업까지 여러분의 시간과 재능을 활용해 월 100만 원이라는 새로운 수도꼭지를 하나 더 트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매달 투자금을 1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늘렸다고 가정해보죠. 자, 이제 놀라운 변화를 보십시오. 월 300만 원을 똑같이 굴리면 5억 달성 기간은 18년 6개월에서 9년 9개월로 또 떨어집니다. 보이시나요? 투자 금액을 3배 늘렸을 뿐인데 기간은 절반 가까이 단축되었습니다. 24년 걸릴 일이 9년대로 줄어든다는 건 단순히 돈을 더 버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아름답고 빛나는 9년이라는 시간을 돈으로 사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서 조금만 더 욕심을 내서 매달 400만 원을 투자할 수 있다면 그 기간은 7년 11개월로 확 줄어듭니다. 14년의 터널이 7년의 지름길로 변하는 기적. 이게 바로 숫자가 보여주는 복리와 가속도의 힘입니다. 종잣돈 5억 만들기는 운의 영역이 아닙니다. 내 월급으로 만드는 기본값에 내가 스스로 만든 추가 소득이라는 가속 페달을 얼마나 밟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부자 되는 시간표는 10년이 당겨질 수도 20년이 당겨질 수도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부업을 하고 추가 수익을 창출해야 하는 진짜 이유는 단순히 통장 잔고를 늘리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내 소중한 젊음과 시간을 저 먼 미래에서 현재로 다시 매수해오기 위해서입니다. 성실함이라는 기본 경로 위에 당신만의 전문성을 활용한 가속 페달을 밟으십시오. 그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확실하게 부의 정상에 올라서는 유일한 로드맵입니다. 자, 이제 지도는 그려졌습니다. 여러분은 지금부터 어떤 페달을 밟으시겠습니까? 자, 이제 우리는 부자들이 어디로 향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퍼즐이 완성되지 않습니다. 2026년을 향해 가는 지금 그 거대한 주식 시장이라는 바다에서 우리는 어떤 물고기를 잡아야 할까요? 이미 엔비디아나 마이크로소프트는 너무 많이 오른 게 아닐까? 지금 들어가면 산꼭대기에 물리는 건 아닐까 걱정되시죠? 여기서 여러분의 투자 관점을 완전히 바꿔줄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려 합니다. 혹시 1850년대 미국 캘리포니아의 골드러시 일화를 아시나요? 금을 캐러 수만 명의 사람이 몰려들었을 때 진짜 벼락부자가 된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금을 발견한 소수의 행운아였을까요? 아닙니다. 바로 그들에게 청바지를 팔았던 리바이 스트라우스, 그리고 곡괭이와 삽을 팔았던 상인들이었습니다. 지금의 AI 시대가 바로 21세기의 골드러시입니다. 챗GPT 같은 화려한 AI 모델은 금과 같습니다.
하지만 진짜 거대한 돈의 흐름은 그 금을 캐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곡괭이와 청바지에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엔비디아의 주가 창만 들여다볼 때 진짜 똑똑한 돈들은 그 뒤에 숨은 인프라를 선점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AI는 전기를 먹는 괴물입니다. 앞으로 전 세계 데이터 센터가 소비할 전력량이 일본이나 독일 같은 국가 전체 전력 소비량을 넘어설 것이라는 예측도 나옵니다. 전력난에 버티지 못하는 초유의 전력난이 올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해결할 곡괭이는 무엇일까요? 바로 초고압 변압기, 전력기기, 그리고 거대한 열을 식혀줄 냉각 시스템입니다. 실제로 데이터 센터가 하나 지어질 때마다 반도체만큼이나 막대한 돈이 전력 인프라에 투입됩니다. 모두가 화려한 인공지능 소프트웨어에 환호할 때 부자들은 조용히 변압기 제조사와 에너지 저장 장치 기업의 지분을 사모으고 있습니다. 화려한 기술이 작동하기 위해 반드시 존재해야만 하는, 하지만 대중의 눈에는 잘 보이지 않는 필수 부품들. 이것이 바로 2026년에 여러분이 주목해야 할 진짜 부의 지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 볼까요? 정보의 비대칭성 앞에서 평범한 개인 투자자가 기관 투자자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필살기가 있습니다. 바로 당신의 전문성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만약 여러분이 IT 개발자라면 현장에서 어떤 클라우드 기술이 진짜인지, 어떤 소프트웨어가 개발자들 사이에서 각광받는지 누구보다 먼저 피부로 느낄 겁니다. 그 지식은 월스트리트의 인류 애널리스트도 갖지 못한 여러분만의 정보 우위입니다. 제약회사에 다니시나요? 어떤 신약이 임상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는지, 경쟁사 제품의 치명적인 결함이 무엇인지 가장 먼저 듣게 될 겁니다. 이건 내부자 정보를 이용하라는 불법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이 매일 몸담고 있는 현장에서 얻은 직업적 통찰력을 투자에 활용하라는 것입니다. 남들이 경제뉴스 헤드라인만 보고 우르르 몰려갈 때 여러분은 여러분의 전문 분야라는 렌즈를 통해 시장의 옥석을 가려낼 수 있습니다. 내가 잘 아는 분야, 내가 매일 다루는 기술이야말로 전 세계 그 어떤 유료 리포트보다 강력한 투자 지침서가 됩니다. AI 시대의 곡괭이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인프라의 가치를 읽어내고 여러분이 가진 고유한 전문성을 투자의 무기로 바꾸는 것. 2026년의 부는 바로 이 보이지 않는 가치를 읽어내는 자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손에는 어떤 곡괭이가 쥐어져 있나요? 여러분만이 알고 있는 그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부의 나침반은 이미 여러분의 내면을 가리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 이제 우리는 부의 비밀 지도를 거의 완성했습니다. 누가 수백억짜리 아파트를 사는지, 그들의 돈이 부동산을 떠나 어디로 향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피와 땀으로 종자돈 5억 원을 만드는 현실적인 로드맵을 그렸고 2026년을 향한 부의 나침반이 AI와 인프라, 그리고 바로 여러분의 전문성을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까지 확인했습니다. 이 모든 지식과 전략을 손에 쥐었으니 이제 우리도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아직 가장 중요하고도 결정적인 마지막 한 조각이 빠져 있습니다. 만약 이 조각을 맞추지 못한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쌓아 올린 모든 계획은 한순간에 무너지는 모래성과 같을 겁니다. 그 마지막 조각은 투자 기술이나 경제 지표를 읽는 능력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돈을 담는 그릇, 부자의 철학과 태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죠. 여러분 앞에 작은 종이컵이 하나 있습니다. 그곳에 5리터짜리 생수 한 통을 전부 부으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대부분의 물은 컵 밖으로 넘쳐 흘러 바닥을 적실 겁니다. 컵의 크기가 담을 수 있는 물의 양을 결정하기 때문이죠. 돈도 똑같습니다. 돈을 버는 기술을 아는 것과 그 번 돈을 지키고 더 불려나갈 수 있는 내면의 그릇을 갖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부자들의 그릇은 구체적으로 무엇으로 만들어져 있을까요? 단순히 비어있는 통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주 정교한 OS, 즉 시스템입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하루 8시간의 노동력을 돈으로 바꾸고 남은 시간에 자극적인 콘텐츠를 소비하며 시간을 보낼 때 부자들은 정보의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 자신만의 시스템을 돌립니다. 그들은 단순히 주식 차트만 보는 게 아니라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전문가 네트워크를 구축합니다. 리스크를 관리하고 지식의 레버리지를 활용하는 법을 매일같이 연습하죠. 성공한 부자일수록 끊임없이 책을 읽고 끊임없이 전문가를 찾아가 조언을 구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2025 한국 부자 보고서에서도 자산 관리의 핵심 지혜 1순위로 지속적인 금융 지식 습득을 꼽았습니다. 그들에게 배움이란 졸업하면 끝나는 과정이 아니라 평생 갈고 닦아야 하는 생존 기술인 셈입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을 지탱하는 가장 강력한 엔진은 바로 시간을 지배하는 인내심입니다. 많은 이들이 단기간에 2배, 3배 수익을 바라고 위험한 투기에 뛰어들 때 진짜 부자들은 복리의 마법이 오직 시간의 편이라는 사실을 이용합니다. 2억 원을 연 8% 수익률로 굴렸을 때 마지막 10년 동안 불어나는 금액이 그 전 20년 동안 뼈 빠지게 모은 돈보다 훨씬 큽니다. 마지막 10년의 폭발력이 전체 수익의 절반 이상을 결정짓는 거죠. 부자들은 시장의 단기적인 소음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1년, 2년의 수익률이 아니라 10년, 20년 뒤에 거대한 눈덩이를 상상하며 묵묵히 기다릴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그들은 삶을 향한 끝없는 겸손함을 가졌습니다. 많은 이들이 마치 자신이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행동할 때 진짜 부자들은 자신이 모른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최고의 지식과 정보를 얻기 위해 기꺼이 비용을 지불하고 자신의 지식에 자만하지 않습니다. 이 인내심과 겸손함, 그리고 전문성에 기반한 정보 우위가 결합될 때 비로소 부의 그릇은 단단해집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을 던지며 이 긴 여정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여러분은 불을 담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여러분의 그릇은 갑자기 쏟아질지 모를 부의 무게를 견딜 만큼 충분히 단단하고 큽니까? 기억하십시오. 돈을 쫓기 전에 그 돈을 온전히 담아낼 수 있는 당신의 그릇을 먼저 키워야 합니다. 그릇이 준비된 자에게 부는 언젠가 반드시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내용이 여러분의 그릇을 키우는 때 작은 밑거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더 깊은 인사이트와 실전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고정 댓글의 멤버십 공간을 확인해보세요.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건승을 빕니다.